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탑 추봉기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이 대만 해협 주변에 군사력을 다시 새롭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셈이죠. 대만 해협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만 해협 문제를 더 이상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아예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초점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난 5년간 친중 행보를 보였던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전략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이 자유주의 진영을 막기 위한 가상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따라서 구축된 대중국 포위망 중 가장 약한 고리였죠. 전 정부가 자초한 나쁜 업적 중 하나죠. 물론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무시당하고 얕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부터 이 부실한 고리는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출국 제한을 푼 이후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와 격리 조치를 하고 있죠. 중국 입국자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그대로 탈주해서 지명 수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발끈하면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보복을 했습니다. 한국의 태도에 따라 비자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상외로 우리나라는 이 발표 후 3시간 만에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중국인 입국자도 전원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인 1월 1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성주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그 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죠. 따라서 현재 임시 작전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계획한 절차가 이르면 올 3월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의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한 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중공은 예전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자 한한령이라는 카드로 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한령 때 중국은 한국 사람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나중에는 중국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선동해서 성주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정부는 결국 2017년 중국에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산불일환을 약속을 했었죠. 여기서 산불 정책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것이고 이란은 기존에 배치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엄연한 선진 주권국입니다. 방어 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사드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급소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 핵을 배치하든지 우리가 아예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한국 현직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도 윤 대통령의 핵 발언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방어용인 미사일 사드 하나 배치했을 때도 중국은 그렇게 펄쩍 뛰었지만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핵 발언에 대해서 이전처럼 발끈하기는커녕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한국망이 올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한 기사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특징이죠. 잘 보면 중국은 걸그룹 트와이스의 쩌이 사태 같은 작은 일에는 펄쩍 뛰면서 정말 죽일 듯이 덤비지만 막상 일이 커지면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서방의 강대국을 순방하면서 군사협력에 나섰고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중국의 협박이 먹혀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약속했던 사드 산불 정책을 지켜야 한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 마치 교과서 읽듯이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중국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는 되겠느냐? 가끔 터져나와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냈던 이런 중공의 막말은 이제는 자주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이제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단 3년 만에 중국과 자유진영의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공산당 독재에 억눌려 있던 14억 중국인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백지운동과 불꽃혁명 같은 민중운동이 거침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시위나 반항을 진압하던 중국 경찰들이 이제는 시위대를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도 눈에 자주 띕니다. 점점 더 중국 국민들은 공산당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제재를 당할까 봐 중국의 눈치를 보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밖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란듯이 강경하게 전당외교에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구정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